기초자산을 만기 또는 만기 이전까지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사거나 콜, 풋, 권리를 말한다. 자, 앞에 있는 형용사구를 다 빼버리면은 옵션은 한마디로 권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과는 다른 거예요. 선물은 매수자, 매도자가 만나서 만기와 기초자산 행사 가격을 정한 다음에 만기일에 가서 서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옵션은 그게 아니라 권리라고 정의해 버렸습니다. 권리. 계속 볼게요. 권리를 거래를 하는데 권리를 산 사람이 있을 거고 매수자죠. 권리를 판 사람이 있겠죠. 자, 계속 나가봅니다. 권리를 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권리를 가지겠죠. 더 정확하게는 권리만 가지겠죠. 권리를 팔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권리를 행할 때 응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무만 가집니다. 당신은 권리를 가지겠습니까? 의무를 가지겠습니까? 아무도 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권리를 원합니다. 그렇죠? 거래가 안 돼요. 따라서 매수자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거래를 시작을 해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매도자는 그게 아니라 의무를 가지니까 나 안 할래.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돈 줄게. 옵션 가격,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를 하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돈 내는 대신에 권리 갖고 의무 부담하는 대신에 돈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증거금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선물과 마찬가지죠. 의무의 이행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현금 기타를 증거금이라 정의를 했는데 선물에서는 매수자도 매도자도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둘이 거래할 때는 둘 다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모두 증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달라요. 콜이라는 형태가 됐든 풋이라는 형태가 됐든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산 사람은 권리만 가지고 권리를 판 사람은 반대로 의무만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증거금 누가 납부할래? 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증거금 필요 없습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하면 행사 안 할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행사하겠죠. 도망갈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금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도망갈 확률이 있습니다. 증거금을 여기서 납부를 하게 되죠. 선물과 옵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은 쌍방이 거래하는 거라 한다면은 옵션은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권리를 산 사람은 권리만 가지고 대신 돈을 지불하죠. 도망갈 이유가 없으니까 증거금은 필요 없습니다. 권리를 판 사람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싫어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아요. 옵션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그래도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선물과 옵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파악하시고 바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과 달리 옵션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포지션, 언제 이익을 보고 언제 손실을 보지? 라고 하는 포지션이 나타내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매수자와 매도자 있었어요. 선물. 매수자와 매도자. 결국 그래프 두 개란 얘기죠. 옵션은 거래되는 권리의 형태가 두 가지예요. 콜이라고 생긴 놈, 살 권리. 풋이라고 생긴 놈, 팔 권리. 그리고 이 권리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권리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풋이라는 형태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프를 결론적으로 몇 개를 그려야 되느냐? 두 가지만 그리면 되죠. 자,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총 4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를 한번 그려보시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은 다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똑같이 손익. 거래를 해서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가로축은 기초 자산의 가격.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 걸 그릴 거냐면요. 살 권리, 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을 그릴 거예요. 일단 그려봅니다. 이 사람이 산 권리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다시 이 지우개. 이 지우개를 기초자산 지우개 만기 3개월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그렇죠? 얼마 주고 샀냐? 옵션 가격.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사기 위해서는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옵션 가격이 얼마였냐면 5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원. 자, 미래는 모르니까 만기에는 가격이 150원이 될 수도 있고 떨어져서 50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만기의 지우개 가격이 150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진 권리의 성격은 150원짜리를 100원만 주고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나한테 50원의 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최초에 5원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5원만큼만 손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자, 가격이 떨어지면 나의 손익도 줄어들죠. 결국 100원이 됐을 때 100원짜리를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사실 손익은 제로지만 최초에 5원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손익은 마이너스 5원. 죄송합니다. 만약에 50원이 된다고 한다면 50원짜리를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권리,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안 사고 말죠. 그러나 최초에 지불한 5원은 계속 나의 손실로 남아있게 되겠죠. 결국은 이 일정 부분 이하에서는 계속 이렇게 갇힌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 만나는 점, 나에게 손실도 이익도 주지 않는 점, 이거 우리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계산하면 얘가 45도 직선이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는 항상 같죠. 결국 105원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105원짜리를 우리가 100원에 샀어요. 5원의 이익이 났죠. 하지만 내가 최초에 5원 지불했잖아. 그러니까 제로. 이렇게 105원을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콜과 형태가 다른 구조인 풋 옵션이라는 권리를 마찬가지로 매수한 사람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기초자산 가격이 되겠죠.